누구나 부정할 수 없는 소망, 소원, 꿈이 있다면 그중 한 가지 반드시 포함될 것은 바로 돈입니다. 누구나 경제적 자유를 꿈꾸며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만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포브스가 선정하는 세계 부자 순위에 의해 실시간으로 많은 뉴스가 생산되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10년 세계 부자 순위와 2021년 세계 부자 순위를 알아보고 10년 전 세계 부자 순위 비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2010년에는 어떤 부자들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위 카를로스 슬림 엘루. 멕시코의 통신재벌인 그는 535억 달러, 당시 환율로 약 60조 원의 재산으로 세계 1위 부자에 올랐습니다. 2위 빌 게이츠. MS의 창업주인 그는 1995년부터 2009년까지 세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2010년 당시 530억 달러, 한화로 약 59조 원의 재산을 보유했습니다. 3위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투자자라 불리는 워렌 버핏은 3위. 2010년 그의 재산은 470억 달러, 한화로 약 53조 원. 4위 무케시 안바니. 인도 최고의 부자 무케시 안바니가 290억 달러로 4위입니다. 한화로 약 32조 원. 5위 락시미 미탈. 세계 최대 철강 회사의 설립자이자 회장이며 인도 출신 기업가입니다. 2010년 당시 287억 달러, 한화로 약 32조 원. 그럼 2021년 현재 과연 누가 순위권에 있을까요? 2010년과는 달리 부자 순위에 변동이 있습니다. 빌 게이츠를 제외하고 모든 순위가 변경되고 새로운 이름이 보입니다. 먼저 2021년 부자 순위의 1위는 바로 아마존의 창업자인 제프 베이조스입니다. 1994년 인터넷 서점이라는 컨셉으로 시작해 2021년 세계 최고의 인터넷 종합 쇼핑몰을 만든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의 주식을 무려 16%나 가진 추정 재산만 한화로 약 200조입니다. 2위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의 CEO에서 코인판의 이단아가 되어버린 일론 머스크지만 2021년 테슬라를 전 세계의 자동차 회사 중 시가총액 1위로 만들었습니다. 머스크의 재산은 1510억 달러, 한화로 약 170조 원입니다. 3위 베르나르 아르노. 프랑스의 사업가로 세계 최대 명품 기업인 LVMH의 회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아는 루이비통, 크리스찬 디올, 지방시, 태그호이어, 티파니 등 많은 명품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의 재산은 1500달러로 약 169조 원입니다. 4위 빌 게이츠. 10년 전과 마찬가지로 유일하게 5위권을 지키고 있는 빌 게이츠. 빌 게이츠는 세계에서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순위권에 있었습니다. 10년이 지난 빌 게이츠의 재산은 1240억 달러. 5위 마크 저커버그. 너무나도 유명한 페이스북의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 최연소 억만장자 중 한 명으로 추정 자산 970억 달러, 약 110조 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성장 속도라면 머지않아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될지도 모릅니다. 2010년과 2021년 부자들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요. 매년 공개되는 부자 순위이지만 그 순위를 보고 놀라고 부러워하고 그냥 가십거리 정도로 생각하기보다 10년 전 부자와 현재 부자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의미있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세계의 흐름은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가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 2010년과 2021년의 순위에서 재산만 비교를 해봅시다. 숫자만 놓고 봤을 때 재산이 최소 3배 정도 불어났습니다. 즉, 세계 부자들의 재산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당시 1위였던 카를로스 슬리멜루의 재산은 535억 달러, 2021년 기준으로 보면 22위의 자산이 530억 달러, 카를로스 슬리멜루의 현재 자산도 628억 달러로 많이 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돈의 양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많은 나라들이 경제위기를 이겨내기 위해 돈을 찍어내고 더 많은 돈을 유통시켰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전체 경제가 멈추게 되자 더 큰 경제위기를 막기 위해 다시 돈을 풀어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돈의 양이 많아지면 당연히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게 됩니다.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당연히 물가는 상승합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12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한국은 통계를 볼 필요도 없이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물건을 사고 소비를 하니까요. 그리고 한국은 물가 상승률을 떠나서 이미 살인적인 물가를 자랑합니다. 부동산 및 기타 금융자산. 만약 여러분이 하루아침에 몇백억 부자가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이 많은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요? 당연히 강남이나 서울의 건물부터 살 것입니다.
가능하면 스타벅스를 끼고 있는 건물이나 스타벅스가 입점할 수 있는 건물을 사려고 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가장 먼저 건물, 부동산을 떠올릴까요? 당연히 건물주가 된다면 매달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임대료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100억, 200억짜리 건물의 가치가 하루아침에 10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만으로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은 부동산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돈을 들고만 있다면 그 돈의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돈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당연히 부동산을 선택하게 됩니다. 또 미국과 일본 주요 선진국의 종합주가지수는 지금이 가장 높은 지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늘어난 통화량은 주식시장으로 들어가고 그것은 주가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인기가 있는 이유 또한 새로운 가치 저장 수단이라는 점입니다. 비트코인의 발행량은 2100만 개로 더 이상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 돈의 가치 하락을 막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해마다 늘어나는 돈, 그리고 해마다 떨어지는 화폐의 가치. 그래서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부동산 및 기타 금융자산으로 돈이 쏠리고 있습니다. 빈부격차. 분명히 절대적인 통화의 총량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들이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많은 돈들이 돌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나요? 그만큼 경제도 활성화되고 고용도 잘 되고 소비도 늘어나고 어딜 가나 사람들이 넘쳐나는 그런 활기찬 모습이 떠오르나요? 한국만 봐도 지금 경기가 좋다, 경제가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IMF 이후로 실제 사람들의 입에서 경기가 좋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세계에서 가장 경제 대국인 미국은 매달 물가는 상승하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많은 기업들이 쓰러지면서 대규모 실업자들이 생겨나고 그만큼 빈부격차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렇게 돈은 늘어났는데 다들 힘들다고 말하는 것은 그 많은 돈들이 한쪽으로 쏠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빈부격차는 심해지고 있습니다. 크레딧 스위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1%의 부자들이 전체 부의 45%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45%는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론, 화폐의 총량이 증가함에 따라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고 물가는 상승되며 부동산 및 금융자산의 가치가 올라가고 그러면서 빈부격차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다.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